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이제 지사장 특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생소한 특강들이에요. 그 특강을 준비하신 분은 이제 광주 호남본부장하고 부산지사장, 그 다음에 인천 이지사장 이렇게 3분의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15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는데 3분 강의를 토탈 1시간 정도 보실 거예요. 지금 6시니까 7시 보시고 나머지 퀴즈는 15분, 20분 만에 착 끝내고 7시 15분이면 20분이면 밥 먹으러 가는 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이 늦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친 표정을 하면은 서서 강의한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되게 웃는 낯으로 가져야 돼. 자, 웃어보세요. 이렇게. 네. 왜? 멀리서 오신 만큼 본전 뽑고 가셔야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그죠? 봉화 씨는 어디서 오셨죠? 김해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러는 분이 여기 와서 얼렁뚱땅 수업 두고 가는 것보다는 지칠 정도로 배우고 가는 게 내려갈 때 보람차잖아. 그죠? 맹성 씨도 거창.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광주 호남본부장 김재입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그 협회장님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2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죠? 거의. 네. 1시간 한 50분 이상이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20분씩 하면 7시인데 조금 길 것도 같고 저는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근데 오늘 지금 1시간만 듣기로 했다가 2시간을 들으시니까 표정들이 다 지금 지쳐있어. 5분을 쉰다고 했는데 5분을 더 쉬고 10분을 쉬었는데도 아직도 표정이 강의에 집중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여봐, 집중이 안 되잖아.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정신 집중 되시죠? 예. 오늘은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메뉴에. 예, 업무형 부동산. 업무형 부동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매권입니다, 공매권. 지금 아까 했던 여러분이 골라오셨던 물건을 가지고 협회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은 무슨 물건이죠? 예, 그건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법원에서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신있게 말해야 경매를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어디서 한다고 아까 했던 거는? 법원. 예,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매의 대부분은 어디서 하죠? 온비들? 더 크게. 공기업. 예? 공기업. 또?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또? 온비들 또?
이건 처음 봤죠?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무슨 농협? 문평 농협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켜놨습니까? 아까 좀 한 5분 전에 켜놨죠. 벌써 관심이 있으시면,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문평이라도 있지 하고 얼른 대전 대구대구 문평인가? 한번 이제 여러분 휴대폰이 무슨 폰이죠? 2G 폰이나 3G 폰이 아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화도 하지만 정보 검색이 용이하잖아. 그렇죠.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러면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그 문평 농협이라는 데서 하는 업무용 부동산 매각이죠. 온비드에 있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온비드에 있는 그 공매 물건은 뭐죠? 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세금 체납이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 농협 거예요. 이 농협이 평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그 부동산을 자기들이 매각을 하려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왜?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이건 공고도 잘 안 돼요. 그렇겠죠? 문평역이 어디 있는지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공매권에서도 이런 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는 사람만 해먹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해먹는 게 무슨 소리죠? 나중에 문평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자, 보시죠. 시간이. 자, 소재지는 나주시 문평면, 정미소하고 창고하고 대지 해서 이 정도의 토지에 건물을 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매 물건으로 나주 문평 농협이라는 데서 자기들 임의대로 한 거예요. 신청 접수 보십시오. 2014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공고를 언제 시작했냐면요. 접수를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이거 그 대법원 같으면, 법원에서 한 것 같으면 언제 내놓습니까? 적어도 신문 공고하잖아요. 적어도 언제 한다? 보통 한 달 전에 내놓죠. 한 달 전에 신문 공고를 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는 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2014년 11월 14일인데 전혀 신문 광고를 안 했대요. 왜?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지방에 있는 지역신문을 했는데 그게 3일 전에 했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광주에 사는, 나주에서 가까운 광주에 사는 저도 잘 모르는 이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절대 못 찾습니다. 특히나 그 공매로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기재가 아예 안 돼 있던, 떠있지 않았어요. 이 문평 농협이라는 자기 홈페이지로 아직 내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접수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면 6일 동안인데 14일 이전에 이미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 이런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입찰 및 개찰. 바로 20일 다음 21일이죠.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이 이때 된다면은 21일 날 하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21일 날 입찰을 하고 바로 그날 하는 거죠. 바로 그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류의 그 어떤 공매권들은 대부분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해가가 있습니다. 얘들이 그 정했던, 이 친구들이 정했던 이해가가 3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날 그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그 한 명, 2명, 원래 이 물건이 그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자기들이 직접 그동안 그 관리하고 그 정미소를 운영해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임대를 내줬던 물건이에요. 임대자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걸 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임대자에게 이 물건은 사실 이 문평 농협에서 팔라고 이미 그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이 방송에 나가서 나중에 농협에서 뭐라고 들으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정이에요. 근데
그 기존에 하시던 분이 아마 오랫동안 굉장히 관리를 잘 해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넘겨드렸는데 법적인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 수순의 절차예요. 이 공매 절차는. 근데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 중에 그 정미소를 이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분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인근에 사는 데가 있겠죠. 정미소를 요즘 그 정미소도 그 예전과 달리 경쟁력이 조금 강화돼서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기계나 설비들이 좀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쌀 보니까 쌀을 한 푼을 빼는데 그 속도가 시간이 다르답니다. 시간이. 근데 여기는 조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인근에서 그 어떤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공매로 물건을 해놨는데 아무도 잘 모르게끔 얼른 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참가자 준비 서류나 뭐 이런 자격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경우는 제 광주 호남본부에서 맨 처음으로 저에게 그 컨설팅 의뢰하고 했던 제 지인이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이 인근 나주에 정미소를 최근에 운영을 하나 시작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처가집에서 하던 그 정미소를 그 뭐 일이 좀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갔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낙찰을 받고 그 정미소를 그 장인하고 같이 다시 운영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조금 사업을 그 잘 되고 있으니까 넓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여기서 기존에 그 임대를 하시던 분 있죠. 그분이 그 지역분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원래 이걸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그 공매로 나와 있으니까 그 입찰을 첨가해서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좀 취득하려고 했는데 차마 마을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지역의 민심이라는 거 있죠. 인심, 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돈 얼마 되는데 뭐 2, 3억 가지고 서로 적이 되고 이러면 그 인심도 안 좋아질 뿐더러 나중에 오히려 더 정미소 운영도 어려워진다. 뭐 그런 점 때문에 결국은 안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입찰 보증금과 귀속에 대한 사항들 있죠. 뭐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이 서류들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온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그 일반적인 고반 경매에서 또 많은 물건이 있고 그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좋은 물건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피드 옥션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공매 물건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법원 경매에 비해서. 왜냐하면 법원 경매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많이들 알려져 있고 자기 집을 하나 사더라도 기왕이면 경매를 통해서 사면 1차적인 이득이 있고 향후에 되팔 때도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덤비는 거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점을 착안해서 경매로 한번 이렇게 좀 하시려고 왔는데 공매는 오히려 그런 점에 비해 첫 번째로 가장 큰 경매는 인도 명령이 있지만 공매는 인도 소송을 해야 되죠. 이게 잘못됐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되니까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경쟁률도 좀 약하고 대신 어떤 이익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변에 자기 지인들 통하다 보면 그 주변의 지역의 어떤 농협이나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는 공매 물건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정말 진주알 같은 물건들이 꼭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연소득이 뭐 1억 가까이 되는. 그 대신 그 정미소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 공매에 참여해야 된 어떤 그 결격 사유 중에 그 어느 정도 운영을 했거나 자기가 그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지인은 자기 장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력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잘 알아보고 찾아보면 주변에 꼭 정미소가 아니고 또 다른 땅이나 아니면 어떤 농가주택이나 뭔가든 이런 물건들이 그 자기 농협이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물건들이 공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팔 때는 어떤 일이 있어서 파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문평이라는 데 바로 옆에가 다시라는 데가 있어요. 다시면이라고. 그 농협도 굉장히 지금은 축소하는 과정이거든요. 문평하고 다시 농협이 합치게 됐어요. 이게 이번에 3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미리 없는 부동산을 하나 이거를 팔게 된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문평로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 합병 공고를 보면 이번 1월 달에 합병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미리 자기 어떤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정리를 하고 그 합병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정미소는 기존에 그 임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임대자가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암암리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인터넷 공매 공모를 하고 그리고 지역 신문에 냈지만 안 내려졌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줘주니까 조작당 표현은 그렇고요. 알아보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느냐 따지고 이랬거든요. 신문 공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인터넷 공고도 안 돼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가 사실 좀 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각 공고를 18일 날 냈죠. 18일 날. 아까 근데 여기 한 거는 14일부터죠. 접수를 14일부터 한다게 돼 있죠. 네. 접수가 14일부터인데 공고를 18일 날 낸 거야. 인터넷 공고. 그러니까 어떤 추론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이권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돈이 되고 괜찮은 건데 서울에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정보의 접근 자체가 어려우니까 모를 수가 있지만 자기 주변 지인들 찾다 보면 그 공매 물건에서도 이렇게 좀 보석 같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 지금 그런 점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저기 뭐냐 문서를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임대인이 있는데 농협이 대신 팔아주는 격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그 호남 본부장이 조사할 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예전 가격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예, 예전 가격이 공란이었고 그러면 예전 우리가 그 원비드 공매도 보면은 최저 가격이 명시가 안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그런 거 안 보셨어요 혹시? 태훈 씨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래서 이례독을 하라는 거 이례독을 하면 금방 말한 것들이 다 본 것들이죠. 그죠? 야 너구리 봤냐? 근데 나는 뺑 토끼밖에 안 봤는데 관악산 매번 다니는 사람은 야 너구리 어제도 2마리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저희 보면 예전 가격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전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호남 본부장 말은 예전가가 3억이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 밀어주기가 한 거는 맞아요. 아까 그 인터넷에 18일부터 공고지만 서류상에는 또 14일부터 신청 접수. 공고는 미리 하는 것이죠. 예. 그건데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게. 그 당시에 또 조사했던 내용 중에 특별한 거가
그러면 현재 방앗간 정미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에 협조 아니면 어떨 것인가를 물어봤었죠. 그죠? 그랬더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명도 처리는 그냥 나가기로 계약 조건이 끝나 있습니다. 이미 그 임대로 몇 년간 쓰게 돼 있었고 임대가 마칠 때 매각 공고를 한 겁니다. 그때 통화했을 때 스피커로 통화를 했었죠. 그때 이제 멘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로 공정한 매각을 진행할 것 같은 청년 결백한 목소리 색깔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가겠죠. 뭐가 있을까요? 정미소. 뭘까? 기계. 이 사람이 한 6, 7년인가 했었나요, 그때? 꽤 오래 했어요. 임차인이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계를 놓고 본업을 버리고 나갈까요?를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도. 그럼 혹시 기계 들고 나가면 나는 뭘로 쌀을 가나요? 다시 재설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계도 우리 농협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우리 거고 뭣도 우리 거고 임대차만 해준 거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사서 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그 현재 영업하는 사람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죠? 그때 한 서너 명 서류 들어왔다 안 그랬어요? 그죠? 서너 명 서류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이게 낙찰가가 얼마였어요? 2억 5천. 근데 왜 그 얘기 안 해줘? 2억 5천에 이제 가져간 걸로. 그러니까 예정가가 3억이라는 얘기니까 우리 예정가라는 게 뭐냐면은 받았으면 좋은 돈. 그러니까 3억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근사치로 낸 놈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요게 아마 아까 그 호담 본부장 얘기를 이제 사전에 들었는데 3명이 너무 낮게 썼다 했죠. 1차에서 2억 이하로 써서 포기됐고 2차에서 단독으로 2억 5천 썼다 그랬었죠. 그렇게 된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연간 1억 원이 어떤 영업소득이 생긴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방에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 지인들 주변 통해 가지고 지방 물건들도 검토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눈을 좀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취지 같습니다. 자, 우리 광주의 호남 본부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자, 다음 우리 인천 딱 20분 됐습니다. 김국동 지사장님, 우리 저번 광주 호남 본부 토크쇼에서 예금 통장 요거는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김국동입니다. 그리고 담고. 네, 호남 본부장님께서 농협 관련된 공매에 관련돼서 이렇게 정보를 주셨고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는 협회장님의 권리 분석, 그것을 해서 섬세한 권리 분석을 이렇게 장시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권리 분석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조사하고 시세조사 분석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물건을 하나 낙찰 받았을 때 좀 큰 수익이 나거나 대박이 나기를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은 대박을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꿈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는요. 이게 이 불빛 경매는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물건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검색부터 시작해서 시세조사해서 전월세 매매까지 이렇게 한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루지 않는 것은 그 임장 활동을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요. 책상에서 배울 때 우리가 90% 이상 그 조사를 하고 시세조도 다 하고 나머지 10% 중에서 들어있는 게 임장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임장 활동의 기억이 하나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전남 그 강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 조사할 때 그 인천에 있는 그 어디인가요? 인천 부평 십정동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하나를 이렇게 고르게 되었었는데, 일단 거리가 머니까 그 바로 옆 동네는 아니니까 이렇게 잠깐 갔다 올 수는 없었던 거고,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로드뷰로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이 건물 전체로 이렇게 잘 보면서 앞뒷면으로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한 50%의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그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인천에 1박하고 내려가는 코스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는 다 했는데 이제 뭐 그지 안 와도 되고 그렇겠지만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토지가 어디 가거나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말 가보니까 건물이 없더라고요. 아니 건물이 없어요. 이 진짜 건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생하게 로드뷰로 펼쳐져 있던 그 건물이 그 완전 화재로 전멸돼가지고 그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그 주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화재가 났으면 애초부터 법원에서 이런 화재에 관련된 것이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물건이 화재로 해서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며칠 전에 화재가 나서 이유 모를 그런 화재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싹 그 목재기 같은 거 타단 거 이게 싹 끄대 그 마당 그 조금 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래도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화재로 해서 제가 수리를 해서 다시 낙찰 받을 수 있는가를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한 2시간 동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낙찰을 받고 해도 남을 것 같은. 왜냐면 그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고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에서 인테리어비를 한 2천 정도를 투자하고라도 낙찰 받고 싶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는 제가 1등으로 하지 못하고 2등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현장 조사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낙찰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정나고요. 또 한 군데는 인천에가 빌라나 그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인천에는 아닌가요? 인천에 주권에. 그러니까 인천에가 많이 있다. 제가 한 30% 정도의 그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구조가 간단한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산 지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언덕인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지하고, 현황상으로는 2층 정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여기가 1층 높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지하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1층 높이가 되거든요. 2층인 것이죠. 현황은.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여기에서 보니까 지하가 되고 법원 경매 사진에서 찍어진 것을 보면은 여기에가 창문이 있는데 완전히 땅에 묻혀있는 확실한 지하인 것이죠. 뒤에서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층도 아니고 2층 높이에 이게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발견하고, 그때도 이제 지방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먼 거리를, 왜냐면은 우리가 그 물건 낙찰받기 위해서는 지역, 3가지 종목을 편견을 깨라는 거 있잖아요. 지역하고 종목하고, 금액적인 편견을 깨라는 거에서
저는 인천까지 이렇게 발견하고, 그 경비 이런 것을 소유하고라도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올라오면 항상 겉에만 이렇게 보지 않고 항상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고 내려가거든요. 그 내부까지 확인하고 인테리어 뭐 이상 없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계약과 임대차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그 낙찰 받기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왔는데 만날 수는 없죠. 당연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비가 굉장히 와서 남해 천만 밑에 빌라 천만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죠. 그래도 안 오죠. 점심도 빵이나 우유 사 먹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인가 오시는 것 같은데 느낌에 꼭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주인이시냐, 임차인이시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제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꼭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이게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감 있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커피와 이렇게 마시는 중에 이렇게 이제 내부를 스캔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가 흘러서 이렇게 뭐 자국 있죠. 누수가 새면은 벽에 이게 도배지에 이게 누수 자국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가 올 때마다 거기 벽에 문물이 샌다. 그래서 위층에 그럼 말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말했는데 그런 정확한 누수 상황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다. 제가 알아봐 주겠다는 것부터 이제 행동이 시작되는데 제가 낙찰 받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집에 물이 새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경매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벨을 누르고 아래층에서 왔다 해서 점검해 줬는데 2층에도 역시 다 이렇게 확인해갖고 먼지 있는데 부분, 싱크대 밑에 먼지가 있겠죠. 다 만져가면서 다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층 또 올라가서 3층 확인해주고 4층까지 이렇게 계속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물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원인을 찾았어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있었는데 옥상 배관 그런 뚜껑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을 나중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닫아주고 내려와서 이제 아마도 새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낙찰 받았을 때도 누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근데 그 집에서 어린애가 기침을 계속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침을 계속 해서 하는 거죠. 신경이 거슬리는데 아마도 호흡기 관련된 것 같은데 벽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분명히 1층이었고 곰팡이 균이나 그리고 환기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내 느낌상으로는 호흡기 관련된 것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쪽 뒤에 옷장이 있는데 거기 뒤에 아마도 의심스럽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호흡기 관련된 거 언제 또 그랬었는 거 오래됐대요. 그래서 저쪽 뒤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곰팡이균이 있을 때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살림살이가 이렇게 좀 낙무하게 있죠. 뭐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그걸 해치고 손도 안 들어가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아까 손을 이렇게 깊이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곰팡이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 장롱을 치우시고 이게 환기에 좀 깔끔하게 환기를 시키시고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내가 낙찰 받으면 계약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까지 어떤 방법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내일 입찰이니까요. 가는 길에 내 모습을 보니까 그냥 먼지가 묻어있고 손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물로만 씻어서는 안 될 정도. 그래도 저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거죠. 그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낙찰 되든 안 되든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즐겁게 경매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봤는데요. 30% 정도의 제가 항상 35% 정도의 입찰가를 썼는데 너무 떨어지고 이 물건이 괜찮아서 채권단 은행 쪽에서 70%의 물건을 입찰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제가 잡지 못한 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거든요. 은행에서는 잘 이렇게 70%에 안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연예인 말고 일반 사람이었다면 경쟁을 했다면은 많이 써도 한 50% 알로 써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텐데 70%가 들어와서 제가 낙찰을 못 받고 그런 즐거운 일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아까쯤에 이렇게 힘들게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꼭 대박만을 노리고 이렇게 하다 몸도 피곤하고 심적으로 마음 힘드니까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야 경매는 즐겨야 성공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우리 김국동 지사장이 대략 얘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건 처음인데,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말을 잘하네. 네? 엄청나게 잘하네요, 말을. 그리고, 조금 흥분하니까 말이 되게 빨라지죠? 그 다음에 되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앞으로 이 마이크 띄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이 김국동 지사장은 보면 실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운, 지금도 보면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건너려면요, 낙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보면 1번 성격이 낙천적이다, 2번 급하다. 자, 급하다. 급하다는 평가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위기 상황이 오면 되게 낙천적으로 급변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냥 급하기만 하면 이 경매라는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까요? 안 넘겨지죠. 그러니까 급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 급한 거고,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는 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랑 낙천적인 거는 병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낙천적이다라는 것은 투자를 즐기는 것이죠, 지금 주제처럼. 그러나 투자를 하는 스피드를 낙천적이다는 건 느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게 낙천이 아니죠. 지금 우리 그 김국동 지사장의 사례에서 보면 망설임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저돌적이죠. 급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즐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없었다. 그죠. 망설이는 사람은 아예 그 집에 초인종도 안 눌렀을 것이고, 위층에도 안 올라가 봤을 것이고, 뒤에 뭐 이래저래 어떤 시도를 안 했겠죠. 한 오후 4시까지 기다린다? 요거는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돌적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신중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상대로, 그래도 한 10분 먼저 끝나셨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부산지사장이죠. 아주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한번 나오시죠. 오늘은 그 어떤 물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재밌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저는 좀 원칙주의자예요. 좀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데 우리 협회장님도 말씀하신 교육 방향 중에 하나가 책상에서 다 찾고 분석을 하고 현장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뭘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보시는 게 집이요. 집.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책을 읽고 와서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된다 그러는데 할 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죠? 시계 이거죠. 수밖에 없죠. 할 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내가 본질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의에도 어떤 리스크를 해결하고 움직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스크가 실제 보는 현장이 아닌 자료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료들을 볼 줄 몰라서 내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거기에서 입찰을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실제 이거는 지금 3월 26일 날 입찰이에요. 입찰인데, 요거는 저희 이제 PT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이세요?
법정지상권, 지분 매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 딱 이 말은 듣는, 딱 보면 어때요, 느낌이? 들어가야겠다? 패스다. 패스. 다 패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몇 명 안 봤어요. 지금 464명. 그죠? 근데 얼마예요? 1억 5천인데 5,20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한번 파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느낌 있으면 들어가 봐야겠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법정지상권, 지분 매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지분 매각도 놓으면 또 바짝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찮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놓으면 또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지상권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자, 이거예요. 이 사건 참 재밌는 게 보면은, 뭡니까? 여기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그 마커 있잖아요. 여기 있구나. 네, 그죠? 조금 올릴까요? 조금 올릴게요. 사건 번호는 그냥 이렇게, 아까 적으세요. 이거는 그냥 방송에도 나가니까, 여러분만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건 번호 좀 가리고, 물건은 그렇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과 건물 전체 매각이에요. 그 토지는 두 필지예요. 여기에 뭐냐면 150-1번지하고 150-5번지. 150-5번지는 약 79회배, 150-1번지는 지분이 4평이 있네, 그죠?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150-5번지에 1필지에 43.6제곱미터. 요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제시어가 있죠. 제시어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목조 건물 49.36회배, 또 그 다음에 67.15회배가,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는 제외고 하나는 포함이죠. 그죠? 하나는 제외고 하나는 포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요 제외 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죠. 자, 여기까지인데 나머지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선순위 세입자 있음 있죠. 예. 아까 앞에는 나왔습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법정지상권, 지분매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하나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 문제점이 첫 번째가 법정지상권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분매각. 세 번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자, 하나하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 보여요. 89년도에 들어왔는데, 유종섭 씨가 2004년 11월 30일 날 소유권에 들어왔네, 그죠? 근데 그 전보다 한 10년 훨 전에 됐는데, 확정 배당이 없으니까 어때요? 인수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밑에. 공유자 이름이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뭘 공유했을까? 자료는 없어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토지대장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을 보니까, 150-1번지 외 1필지 나와 있거든요. 150-외 1필지. 여기에 43.64, 요 제곱미터 요 건물이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이거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죠. 보면은, 이종섭 씨가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종섭 씨가.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자, 150-1번지 외 1필지. 그죠? 동일 건물이죠. 여기에 43.64제곱미터에서 이종섭 씨가 소유권 지분이 전체 가지고 있죠. 11월 30일 날. 자, 제가 이걸 왜 또 설명을 드렸냐면, 요게 이제 거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사진입니다. 여기 150-5번지는 이종섭 씨 단독 소유거든요. 이종섭 씨 단독 소유고, 요 땅이 150-1번지예요. 그리고 건물은 지금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150-1 외 1필지죠.
150-1, 150-1 외 1필지. 그죠? 여기 자기가 단독 소유고, 요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그 담보가 잡혔어요. 자기 땅은 이거예요. 여기는 요 땅 전체가 지분이 4평밖에 없어요. 지분은 4평밖에 없는데 요 150-5번지에 자기 온전한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건물이. 그런데 왜 요구만 다른 사람의 어떤 지분이 있는 땅에 건물이 그게 건조장이 됐느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건물 등기가 토지 등기를 볼게요. 토지 등기를 보면은 공동담보 해가지고 그죠? 나와 있죠. 각 토지 및 위지상 건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50-1 외 1필지에 있는 이 건물 그 사진을 보면은 잘 안 노네. 그러니까 150-1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두 개 분리됐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 지적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황 지적도를. 이제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기가 큰 건물이고 여기 좀 작은 건물. 요 건물이 지금 등기가 된 건물이에요. 요게 지금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해가지고 자, 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법정 지상권에 대한 이야기는 150-5번지 여기에 대한 지금 건축물 대장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건은 매각 물건을 보면은 우리가 매각되는 게 150-5번지 대지랑 자, 매각되는 게 150-5번지 대지랑 여기 그 150-1, 150-5에 대한 건물 43.63제곱미터 그리고 그 대지 지분 150-1번지의 대지 지분이 나왔어요. 근데 요 43.64 옆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더 큰 게 있죠. 그게 지금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 유치하면은 아까 여기 있는 그 선순위 세입자라 보여지는 김상만 씨, 그죠? 그럼 그분 어디 살 것 같아요? 당연히 150-요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했겠죠. 그러면 150-1번지 그 큰 건물에 살겠죠. 그 건물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유출을 하냐면은,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업무 그 협조를 거부했다, 강력히 거부했다 말이 나오거든요. 강력히.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협조 거부로, 그죠? 협조 거부했지, 사람이. 예. 굳이 협조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가 세입자면은? 그래서 또 제가 하나를 더 또 떼봤어요. 뭘 떼봤을까요? 150-1번지에 토지 등기부를 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연결이 안 되는데, 150-1번지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 김상만 씨하고 이종섭 씨가 공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순위 세입자는 어때요? 그러면 아닐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89년 10월 24일 날 전입을 했는데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까 89년 10월 31일 날 소유권이 이전됐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 건물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라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선순위 세입자가 아닐 거다라는 추정이 되죠. 네. 그죠? 그 모든 자료는 어때요? 서류에 다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여기서 지금 떼본 거는 150-5번지의 토지 대장만 떼고 150-1번지의 그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만 있으니까 나머지 인접 필지 아까 나와있던
여기 150-5번지, 여기에 건축물 등기, 그죠? 건축물 대장만 떼봤으면 답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건축물 대장 떼는데 돈이 얼마씩 아신 분? 예? 건축물 대장. 예,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예, 그 건축물 대장은 돈 안 받으니까 그런 것도 가감없이 떼보세요. 그래서 건축물, 지금 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변경 현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자료들하고 또 여기 등기부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하고 소유권 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150-5번지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또 건물이 여기 이제 그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저는 이 감정평가 현황 조사된 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50-5번지 분명히 사진상에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데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은 그 건조당 안 하고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건조당을 잡힌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좀 뒤져본 거죠. 그것도 보니까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여기도 다 뗐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기호 1 지상에는 기호 1 지상인 채무자 명의 공부상 목조 주택 49.36해배에 토지한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이 있는데 왜 이거를 또 건조당을 안 잡혔을까요?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가. 자, 건축물 대장이 먼저일까요? 등기부 등본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 같아요? 우선순위. 네, 건축물 대장이 먼저예요. 건축물 대장이 먼저 생성되고 그걸 가지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러 가는 거예요. 등기하러. 그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의 첨부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등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건조당을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들을 다 떼서 각각의 날짜,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자기 땅에 그나마 4평 있는 그 150-1번지에 있는 건물, 그걸 건조당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현재 요 부분, 요 49.36제곱미터 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11월 30일 날 아까 돼 있죠? 11월 30일 날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참 나오는지 모르겠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뭐라 써놨습니까? 2000년도 건축물 대장 정비 사업이에요. 소유자 현황 정비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 보시면은 11월 30일 날 일체 다 정비를 했답니다. 그 건축물 대장하고 이런 소유권이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날 이 법에 의해서 일체 정비가 돼가지고 일괄로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0-5번, 그 지금 5번지인데 그 5번지의 건축물 대장이 여기는 지금 150-1 외 1필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150-5번지 아까 49점 얼마짜리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소유권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똑같이 해서 요 아까 11월 30일 날 그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왜? 건조당 설정 당시에 분명히 그게 존재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건물, 이걸 사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정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0-1번지에 정축한 큰 건물에 있는 김상만 씨가 그 정축한 부분은 자기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은 그때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 그때부터 자기 땅이었는데, 이 사람은 뒤에 돌았죠. 지분을 사서.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1차적인 추론이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사더라도, 이제 물론 나한테 넘어오지만은, 모든 등기가 다 넘어와서 내가 하지만은 분명히 그 부분에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저항해서 조사에 불응했죠. 조사에. 그 뭔가 어떤.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죠. 어떤 부분? 지금 보니까 그 번지가 2개고 집이 몇 채. 네, 이거 한번 올리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려서 네.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필지에 네. 건물이 3동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드러나지 않는 한 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게 150-1번. 네. 작은 게 150-5번이죠. 이제, 그쪽 한번 사건본을 열어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거, 있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의심한 게, 자기 땅은 이건데, 왜 이 건물을 잡혔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황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현황조사는 바로 했더라고요. 핵심은 요 95 여기, 150-5번지, 요게 150-1번지예요. 여기는 지분만 있고, 여기는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땅의 소유권은 채무자 거고, 요 땅은 지분 4평만 있고, 그리고 요 건물은 이 사람 소유고, 요 부분, 요거는 같은 건물에 붙어서 증축이 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인데, 이제 이게 원칙을 따지면은 연관관계를 따져서 내각에 제외를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저는 판단되는데, 땅 지분 4평밖에 없는데, 이걸 같이 내각에 포함했으니까, 이 땅에 큰 지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아까 했던 김상만 씨가 강력하게 여기 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1,600만 원짜리 임차인은 여기 살 거고, 김상만 씨는 여기 살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입한 게 89년, 10월인가요? 10월 20몇, 그리고 소유권이 89년 10월 31일 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 권리 관계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한 것도 뭡니까? 이 서류만 보고 상호 연관관계를 따져서 이러한 스토리를 추론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또 선순위 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다더라도 모든 사실은 서류에 다 나와 있다. 그죠? 단지 하나 내 몸을 덜 움직인 거예요. 왜? 건축물 일을 한 번 더 떼보면 되고, 다른 집은지, 인건번지, 토지 등기부 한번 떼보면 되는 건데, 그 수고를 안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인과관계들이.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뭘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벌써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건축물 대항상에 소유권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에 대한 온전한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료로 이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 그러면 법정지상권 문제는 해결됐죠. 선순위 임차인, 대한민국 임차인, 이 김상만 씨는 이 땅에 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정축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지분 경매는 지분 경매 4평이라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하기 뭘 했냐면, 요게 95-18이 나와 있고, 95-17로 이제 신번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평이 공유 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땅이 모자라가지고 옆에 집 땅 밟고 그거 쓰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아세요? 뭐 길이 없어가지고 옆에 집 할 때 그때 그 땅을 조금 뭐 한 2평 잘라주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2평이니까 안 잘라줘요. 그건 아세요? 네. 땅은 최소 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 면적이 나와야지 잘라줘요. 그래서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구청에 지역과 가서.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 그 농지 같은 이런 것들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고 내 땅이라고 그냥 지역과 뭐 가서 신청해서 지역공사 가서 몇 평 잘라주세요. 안 잘라줘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정당한 서유에서 토지를 잘라주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 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주진 않으니까 처음에 생각에는 통행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공유로 내 평을 샀지 않았나 했는데 그 건물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또 등기부를 이제 계속 보니까 과거에부터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소유권들이 과거에부터 이 내 평이 계속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묵시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집은 김상만 씨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되더라고요. 저는 현장 조사는 안 했어요. 그냥 수능만 보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현재 뭐 좀 조건에서 한번 이제 나는 한번 가볼까 하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나온 리스크는 제가 드린 말씀. 그죠? 법정 이상권은 아까 일반 건물밖에 없고, 그러면 그건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50년 된 건물인데, 53년도인가 지어졌더라고요. 53년이 지어졌으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면 내가 공격해서 뭐, 성산이 있다고 하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순위 세입자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부터 제가 살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 지분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거는. 이 건물하고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내 거니까. 그럼 거꾸로 저 사람이 저한테 지를 내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어떤 딜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죠? 여기서 딜이 이루어지면은 뭐, 또, 그건 이제 협상의 능력이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질문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그냥 대수롭지 생각했는데 좀 서로를 떼보니까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히 뭐 이게 어려운 지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어떤 기본에 충실해서 자료만 떼보신다면은 그런 선후관계, 전후관계, 그리고 상관관계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경매를 하고 물건을 검색할 때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부지런하게 그냥 원칙에 기본에 충실해서 좀 하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보면 부산지사장은 항상 어려운 것만 들고 오는 경향이 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멘붕 상태로 서 있는 것 같아. 지금 상원 씨 이해 잘 못하셨죠? 예. 이해했는데 예. 이해가 그래서 아니 왜냐면 그 부산지사장이 그 얼마 전에 이제 구입했던 건도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건을 구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구적으로 그 지사장 중에서 학구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이 부산지사장입니다. 굉장히 그 예리한 편이죠. 사실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찾기도 힘든 거야, 사실은. 이런 걸 찾아와가지고. PT가? 이게 또 보면 지사장이 예리하니까 또 PT도 또 저런 거 갖고 오는 거. 자. 일단은 이 복잡하고 이런 거를 해설을 해주고 중요한 건 아까 그 강의 중에 있었어요. 복잡하고 이래저런 뭐 인과관계 있고 뭐 이런 거를 파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투자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투자 실력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들고 왔던 이 물건 같은 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 지금 보면은 요점은 이거예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 2, 3분 들여서 하고 퀴즈로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2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필지가 2개인데 이게 한 필지는 150-5번지고 요거는 150-1번지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필지 전부하고 요 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4평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4평이겠죠? 이거 아닙니다. 지분이 4평이라는 것은 이 전체 땅에 어디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하여간 4평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여기에 목조주택이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 목조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이 땅 전부하고 이 땅에 어디에 있는지 4평이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목조주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땅이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땅만 소유했지 그 위에 건물은 여러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을 사서 얘한테 돈 내놔라고 청구하는 게 뭐죠? 지료. 근데 문제는 매각 대상이 땅은 여기는 4평인데 여기에는 집이 또 매각 대상이야. 그러니까 사면 여러분 거예요 이게 내 거. 근데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전체 땅에는 4평만 또 내 거예요. 그죠? 4평이 상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4평을 뺀 딴 놈의 토지가 있겠죠. 아까 공유라면서요. 공유자가 있겠죠. 공유자한테는 또 거꾸로 지로 내라라고 공격을 당하는. 이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죠. 그잖아요. 요 땅을 사면 돈 내달라고 청구가 되고 이 건물은 내 건데 이 땅 주인한테 내가 또 돈 내놔라고 청구 당하는 거죠. 또 여기까지는 또 좋아. 물건 물리는 관계니까. 그죠? 그냥 물건 물리는 관계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또 뭔가 뭐 중축했다면서요. 그럼 중축한 집은 또 이게 무효가 아니니까 이게 또 누구 거냐 가지고 싸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는 증축 부분은 원래 있는 건물 소유자로 소유권이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증축이 되면 얘 거야, 얘 거. 지금 매각 대상이 여기에 빠져 있나요? 매각 대상에 포함돼서? 그러면 여기 내 거네. 그죠? 그러니까 집은 2채는 내 거야. 그러니까 세는 들여서 세는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만 지료를 내라고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땅은 번듯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목조주택이니까 목조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지료 내라고 조지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목조잖아. 그러니까 조금 괴롭히면 목조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땅이 이쁘잖아요. 아까 물론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좀 땅이 별로던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 등등을 봐야 되겠죠. 땅이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요 경우에 공격 당할 걸 고려해서 이 땅의 대지 가격을 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 몇 평이에요? 150-1번지? 대략 25? 그게 150까지예요? 예. 예. 뭐 20평이라고 치고 4평 빼면 16평이고 평당 이게 인천이에요? 어디예요? 그럼 평당 500이 안 되고 400 보면 6,400 치고 6,400에 한 2%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1%? 어차피 주택은 3에서 5니까 3%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36? 18? 3, 4, 12. 192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으로 나누면 19만원. 그러니까 15만원, 14만원 정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집 2채는 내 거 하면서 세를 들여서 한 500에 한 25 정도 받고 15만원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땅 내 거 여기서 세 조금 받고 여기에서 15만원 주고 그 다음에 한 10만원 보이고 집은 2채 내 거고 그러니까 이 투자는 해볼만 하네요. 근데 5,200이죠? 네. 자, 5,520 당첨. 됐죠? 자, 이 물건 사실 분, 이 물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대신 요거는 대출은 기대하지 마시라. 됐죠? 이거는 진짜 복잡한 거네요. 저도 금방 얘기 들으면서도 저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막 연구했어. 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물건을 개발 발굴해서 설명해 주신 부산지사에서 박수!
문자 못 잡았죠? 못 잡아요. 자, 이제, 자, 지금 퀴즈 같은 걸 장학 퀴즈하고 이 급제가 있는데, 장호 급제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수업 시간을 철저하게 1시간으로 저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시간을 하는 게 좋았나요? 나빴나요? 좋았습니다. 네. 자, 장원국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묘미가 있는데 식사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 퀴즈를 10개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와주시죠. 와서. 요거는 돈이 걸려 있어요. 10개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분 안에 끝나. 1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왕에 왔는데 뭐 하나 건져서 가야지. 그죠? 자, 이 10개의 퀴즈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1번. 교육 문제입니다. 네. 최근에 대한공경매사협회는 경매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유명한 소셜 커머스에 진출했습니다. 쿠팡. 쿠팡이겠죠. 잠깐만. 그렇다면, 대한공경매사협회 강의가, 그렇죠. 그렇다면 쿠팡에 있는 대한공경매사협회 강의 중에 5주 동안 진행되는 2개의 대표 강의 명칭은? 명칭. 네, 말씀하세요. 기초반, 권리분석반. 정식 명칭을 해야죠. 자, 기초반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기호 씨. 전국 경매 대한공경매사협회 내기죠? 뭐 하는 거야? 5주 코스 강의 정식 명칭 2개. 예. 유철 씨. 5주 경매 초보 타출 주중반. 네. 5주 물건별 심층 학습 주중반. 정답. 자, 빨리. 예,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도 5,000원 드리지만 머그컵 있잖아. 팝은 안 나온 거 2개 드려. 팝은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자, 협동 문제입니다. 협동 심의가 얼마나 강한지의 문제. 대한공경매사협회는 2015년 2월부터 전국지사를 순회하면서 경매에 관한 토크쇼를 진행 중이죠. 토크쇼의 정식 명칭과 3월 27일에 방문할 지사는 어딜까요? 부산. 손 들고 얘기해야지. 부산. 이름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시죠. 예, 부산입니다. 땡! 꺼버려. 끄면 돼. 이걸 끄면 돼. 자, 질문 2개예요. 질문 2개예요. 지금 하나가 빠졌어. 희망 경매 토크 부산. 희망 경매 토크쇼와 부산. 정답! 네. 자, 3월 27일 부산입니다. 3번. 선물 문제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한공경매사협회는 소금쟁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은 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 책의 정확한 명칭은? 이름 먼저 말해야 돼, 이름. 맹서. 네. 한 줄의 명언. 땡! 정식 명칭. 앞에 더 있습니다. 뭐뭐의 자, 정식 명칭. 빨리 찾으셔. 자기들이 받아놓고 있어버렸지. 자, 빨리, 네, 정답. 가슴에 새기는 한 줄의 명언. 한 줄의 명언은 아니지만 정답자가 없으니까 정답으로 해주겠습니다. 한 줄 명언. 한 줄 명언. 가슴에 새기는 한 줄 명언입니다. 자, 방송 문제. 2015년 2월 13일 협회는 케이블 방송에서 법원경매 전문교육기관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명칭과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은? 채널과 방송의 명칭. 채널. 자, 모르면은 퀴즈 합니다. 1번 YTN, 2번 MTN. 정답. MTN. 자, 이제부터는 이름을 꼭 말해야만 유효합니다. MTN. 김생민의 비즈니스 쇼. 땡! 김생민의 비즈머니쇼. 땡! 김생민의 비즈 정보쇼. 아니, 손 든 거 맞아? 네, 이쪽 정답. MTN하고 1번 YTN, 2번 MTN. 좀 빨리 좀 뒤지세요. 5,000원에도 하나 타가셔야지. 자, 5번 구호 문제. 소금쟁이의 모임은 아주 멋지고 뜻깊은 정식 구호가 있는데요. 그 정식 구호는 일파만파. 네.
그다음 모르겠네요. 네. 일파만파 행복충전. 예, 정식 명칭 그 구호는 맞았고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의미 설명까지 해야 온전한 답으로 갑니다. 저 울리는데 계속 꺼버리지. 여러 사람이서 네. 많이 행복을 전파하는. 이거 떼게야 돼, 말. 자, 정답. 자, 인파만파는 사람의 인맥을 파는 것을 10,000명까지 파자라는 뜻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행복충전은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들이 왜 어떤 그 KT처럼 기지국이 되셔가지고 각자가 행복을 주는 어떤 기지국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희생에 관한 문제다. 아시겠죠? 자, 6번 시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6일 간통죄를 위헌 판결, 예. 간통죄. 땡! 간통죄는 몇 년 만에 폐지되었고, 재판관, 예. 62년. 또.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재판관 9명 중 몇 대 몇으로 폐지가 됐을까요? 7. 이름 먼저 얘기해야지. 7대2입니다. 7대2. 5대2. 땡! 예. 정답. 다 알려주고 끝내네. 자, 아직 이제 4문제 있으니까 4문제에서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항상 세팅 상태로 지금 다음 검색창을 켜놨어야 돼. 자, 팟빵 문제입니다. 2월 28일 현재 독일의 경매항의 팟빵 전체 순위는 100입니다. 100위.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몇일까요? 그렇죠. 네. 1위. 땡. 정답. 이야. 하나 건졌네. 엄청 넘어 교통비. 노비장까지 포함하면 교통비 넘어요. 자, 교통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려면 3시간 반이 걸리죠. 그러나 조만간 KTX가 개통이 되면 1시간 반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개통 시기는 몇 월일까요?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중에 몇 월? 자, 이름을 얘기하고 내지. 예? 땡! 승엽 5월. 땡! 4월. 정답! 완전 싹쓸이 하시는 거야. 장학 퀴즈예요, 이거 장학 퀴즈. 자, 9번 연애 문제입니다. 현재 케이블 TVN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유명 배우가. 차승원과 유해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어떤 해산물이 등장해 폭발적인 거북선. 선. 예, 정답. 나는 거북선인 줄 알았는데. 야,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현재 국제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악명 높은 무장 단체는 IS. 땡!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 땡! IS는 네, IS죠. 그런데 이 IS의 본거지는 시리아의 북부의 라카주의 코바니입니다. 코바니. 라카주라는 데가 있나 봐요. 최근의 참수 영상과 불태우는 영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IS의 약자는 뭘까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정답. 이야, 박수 한번 주시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예, 대단하시네요. 예. 자,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정말로 알찬 교육을 저희가 짜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점수를 줄만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자평을 하기에도. 많이 얻어가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서 우리가 예약을 해놨어요. 부추 삼겹살집로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소주나 이렇게 한잔하고 파는 걸로. 거기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고 마감 주시죠.